자, 이제 관리 방법입니다. 관리 방법 63페이지 제 핵심서 기준 한 3페이지가 나옵니다. 한 문제는 꼭 넣어줘. 두 문제까지도 나오고 실물을 포함하면 3문제까지 나올 겁니다. 집중적으로 정리를 하셔야 될 부분만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봐주십시오. 자, 보시면 관리 방법 1번입니다. 자, 공동주택 업무 대상 공동주택 항상 관리할 때는 업무 관리 대상 또는 업무로 결정이 되어진 그 공동주택 일대란 전제하에서 봅니다. 자, 결정은 누가 하느냐 보시면 입주자 등이 한다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 입주자와 사용자 사시는 분들이 결정하시는데 자치나 위탁을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결정 방법은 간단하지만 시험에 잘 뜨죠. 일단은 먼저 구성되어진 입주자 대표회에서 의결해서 제안을 하면 그 제안한 사항을 가지고 입주자 등 전체 과반수가 찬성하는 방식으로 결정한다. 첫 번째 원칙이고, 또 두 번째 보시면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제안을 한 그 사안을 가지고도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으로서 결정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결정 방법 보통은 다 입주자 대표회에서 제안하겠죠.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2번 돼 있죠. 사업 주체에 의한 관리, 즉 입주받는 아파트를 말합니다. 자, 업무 관리 대상을 건설한 시행사 사업자는요 입주 예정자들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업무적 관리를 하게 돼 있죠. 이때는 이제 바로 사업 주체가 관리 주체가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걸 할 때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니고 관리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 입주 예정자들 분양 계약 체결할 때 다 관리에 대한 사항도 다 첨부되어서 기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관리 계약에 따라서 입주하기 전까지도 보시면 완성이 되어서 준공 사용 검사 받고 나서 입주가 이루어집니다. 자기들 한 달 뒤에 입주한다 할지라도 그 한 달 사이에 보시면 비용이 발생합니다. 돈을 내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이제 관리비 예치금을 징수를 할 수가 있다. 나중에 이 비용은요 구성되어진 관리주체가 그 구성이 딱 되어지면은요 다 승계를 해주겠죠. 그래서 1번 상황 보시고, 또 두 번째 보시면은요 이렇게 관리하다가 과반수가 실제 입주를 했어. 입주했습니다. 그러면은요, 그 소유자, 즉 입주자 분들이 이사 올 수도 있고 임차를 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사 오신 분들 누굽니까? 입주자 등한테 오른편에 있는 이 사실들을 통지해주고 이제 당신네들이 관리 방법 결정을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요청하겠죠. 그래서 자치할 것인지 위탁을 먼저 기본으로 결정하라 요구합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통지를 딱 받으면 이 요구 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입주자 분들은 이제 입주자 등은 자치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를 이제 하기 전에 먼저 앞서가지고 뭐부터 하겠습니까? 보통은 입주자 대표회의부터 먼저 구성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대표회의가 구성이 딱 되어지면은 대표회의에서 제안을 해서 전체 주민들한테 우리가 자치한다, 위탁한다 요 결정을 또 받게 되겠죠. 자, 만약에 이 대표회의에서 관리 방법을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딱 했어. 밑에 보시면 나오죠. 그러면은요, 이 입대 구성원 중에서 회장이 이 결정 30일 안에 이 결정 사실을 관할 시군구에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이 30일과 관계없이 사업주체들한테도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통지를 딱 해야 됩니다. 자치를 할 것 같으면 이제 관리 업무를 우리가 소장 선임할 테니까 이거 다 넘겨라 이 것이고, 또 선정되어진 다른 위탁 관리 업체가 있으면 그쪽에 다 넘겨라 이렇게 통지를 해주겠죠. 그러면 사업자는 이제 그 하던 모든 업무를 인계할 것이고, 그 다음에 비용도 예치금도 이렇게 인계하게 되겠죠. 자, 5번 보시면 그런데 이 결정을 통지를 딱 했습니다. 근데 3개월 되어도 관리 방법 결정했다는 통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자치한다, 위탁한다 말이 없습니다. 또는요, 자치를 한다라고 결정을 해놓고 최초 이 요구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자치 관리를 한다놓고 자치 관리 기구 구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때는 보시면은요, 밑에 나오죠. 주택 관리 업체를 선정해서 업무를 인계해버립니다. 그래서 3개월 되어도 관리 방법 결정 통지가 없거나 3개월 되어도 또 자치한다고 통지는 했는데 최초 요구일로부터 6개월 되어도 스스로 자치 관리 기구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6개월 되어도. 이렇게 되어진 두 가지 일대 보시면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해서 관리 업무를 이제 1개월 안에 인계를 하게 됩니다. 이 사항도 체크를 해두세요.
그 다음에 6번에 보시면 임대주택 단지 일대도 보시면 민간 임대주택 일대는 보시면 민간 건설 자 양도 즉 분양한다 판다 얘기죠. 양도를 하게 되면 양도를 받은 입주 예정자 과반수가 입주했을 때 또 공공건설 임대주택일 때는요 분양 전환이 딱 되어서 과반수가 분양 전환 딱 되었다. 그럼 이때부터 당신들이 관리하라 이렇게 똑같은 통지해서 관리를 하게 한다. 이 의미도 담겨 있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오른편 살짝 보시면 관리비 예치금이 두 번 나오죠. 아까 여기 왼쪽에서 봤던 요 사업자가 징수하는 관리비 예치금이 있고 또 관리주체가 징수하는 관리비 예치금이 있습니다. 자, 우리 사업주체는 보시면은요 관리비 예치금을 입주 예정자들과 계약 맺고 징수를 합니다. 해요. 하지만 관리주체는 보시면 소유자한테 징수를 한다라는 또 차이점이 있겠죠. 자, 우리 소유자한테 징수한 것은 나중에 이 소유자분들이 집을 팔고 이사갑니다. 소유권을 상실했다. 그러면요 정산, 밀린 관리비 정산하고 반납을 해준다라는 부분도 체크를 살짝 이렇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보시고 다시 왼쪽에 보시면 갈로 3번에 자치관리를 또 나옵니다. 자치관리. 자, 요거 하니까 주민들이 자치하겠다라고 관리를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이때 보시면 최초 관리하라 요구한 날부터 그 관리 방법 결정 통지는 이제 3개월이겠지만은 자치한다고 했을 때는 그 요구한 날부터 최대 6개월 안에 관리사무소장을 선임하고 자치관리기구 구성을 딱 해야 된다고 합니다. 보시고 또 동그라미 2번 보시면 종전에 위탁으로 관리하다가 자치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요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자치관리기구 구성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치관리일 때는 입주자 대표회의의 감독을 받습니다. 감독받더라. 그래서 자치관리할 때는요, 이제 그 자치관리할 때는 입대 구성원들이 거기 자치관리에 소장이나 기타 직원을 탈 수 없다. 겸직금지가 있겠죠. 그리고 또 이때 자치관리할 때 소장의 선임을 보시면은요, 요건 전체 주민한테 어겨묻는 것이 아니고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들의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선임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부분도 간단한 사항이지만 시험에 즐겨 자주 나옵니다. 체크해 주십시오. 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입니다. 자, 그런데 자치 관리하다가 보니까 관리사무 소장님이 또 선임, 또 해임이 될 수 있어. 해임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때부터 자치는 30일 안에 재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걸 못하면요, 징계사항이 있겠죠. 저희가 그러니까 위탁일 때는 보시면 관리사무소장은 해임됐다. 그러면 또 사퇴했다. 그러면 관리업자가 15일 안에 재선임을 해서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치는 30일, 위탁은 15일로 차이가 있겠죠. 이것도 보시고 입대 구성원들의 겸직검증 업무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자, 그러면서 이 다음 페이지 오른편에 보시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 있겠죠. 자, 업무 관리 대상이 아닙니다. 150회가 안 돼. 그래서 이 업무 관리로 전환되는 그 절차가 또 등장을 하죠. 그래서 1번 딱 보시면 오른편에 있습니다. 자, 요 전환 결정할 때 보시면은요, 전환되는 관리인, 종전 비업무 대상일 때의 관리주체가 아니고 관리인은 이제 관리사무소 소장이라고 말들은 하지만 그분들은 정식적인 소장이 아니고 관리인이다 이렇게 말하죠. 관리인이다. 자, 이 관리인이 입주자 대표의 입주자 등 3분의 1로서 결정을 딱 했습니다. 딱 했으면 전환 신고를 관할 시군구에 해야 됩니다. 결정 30일 내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하지 않고 있더라. 그러면요,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이 연수로도 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할 수 있다. 이것도 체크를 살짝 해주세요. 자, 또 두 번째 보시면 밑에 자, 우리 먼저 관리 전환을 관리하기로 결정했다. 신고를 합니다. 그럼 신고가 딱 되어지면 제일 먼저 할 것은 뭐냐? 그들 단지에서의 관리 규약을 먼저 제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전환 신고를 하고 난 다음에 관리 규약의 제정 일자까지는 시간에 제한이 없습니다. 따로 뭐 6개월, 3개월, 1개월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근데 재정의 입주자 등기 결정을 딱 했습니다. 그러면 이 재정 신고를 다시 신고해야 됩니다. 똑같이 신고는 항상 시군구에 전환 신고하듯이 신고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 신고가 딱 되어져. 신고가 딱 되어지면 이때부터 3개월 안에 입주자 대표회의를 구성을 해야 됩니다. 해야 돼요. 요 다음 절차인데 입대 구성이 신고가 딱 되었습니다. 접수가 되었어. 그러면 그때 또다시 3개월 안에 관리 방법을 또 결정을 딱 해야 됩니다. 제일 처음에 할 것이 뭐냐? 전환 결정, 그 다음에 관리 규약의 어떤 제정해서 신고한다.
또 관리계획이 제정이 딱 되었다. 그러면 딱 3개월 안에 다시 입대 구성을 해서 이것도 신고를 딱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번 절차 보세요. 입대 구성 신고하고 입대 구성 신고 일로부터 3개월 안에 관리 방법을 또 결정을 딱 해야 됩니다. 여기서 결정되어진 관리 방법이 위탁 관리일 수도 있고 자치 관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러면 위탁 관리 또는 자치 관리일 수가 있는데 위탁 관리일 때는요. 다시 6개월 딱 뜨죠. 입대 구성 신고가 수리가 되어진 날부터 6개월 안에 업자 선정이 필요하고 자치관리이면 입대 구성 신고일로부터 6개월 안에 소장을 선임해야 된다. 그래서 보시면 입대 구성이 딱 되고 난 다음부터 요 사이에 3개월 안에 관리 방법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관리 방법 결정일부터 6개월 또는 3개월이 아니고 어디입니까? 입대 구성 신고일로부터 6개월이다. 요 차이점이 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전환 신고, 그 다음에 입대 구성, 전환 신고, 그 다음에 관리 규약 두 번째, 그 다음에 입대 구성, 그 다음에 보시면은 관리 방법 결정인데 결정을 딱 결정해줄 때 어디입니까? 업자 선정과 우리 소장 선임 기구 구성 있죠. 요것은 가운데 있는 관리 방법 결정일로부터 며칠이 아니고 입대 구성 신고 수리일로부터 6개월이다. 이 부분을 체크를 꼭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책에도 보시면 거기 표가 이쁘게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외한다. 그러니까 관리를 해보니까 별 비용도 많이 들고 싫더라. 그래서 제외할 수 있어. 이때도 3분의 2의 상승으로서 제외 결정할 수 있어. 이것도 이제 역시 30일 안에 관할 시군구에 신고는 해야 된다. 밑에 보면 나왔죠. 전환 결정과 제외 결정 전부 다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서 결정한다. 밑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도 체크를 해두세요. 자, 이제 왼쪽 본문을 갑니다. 위탁 관리가 또 등장을 하죠. 이제 우리 단지에서는 자치 관리하지 않고 위탁하겠다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자, 위탁을 결정했을 때는요, 이제 어디냐?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중요합니다. 선정할 때 보시면은요, 전자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자. 기본적인 원칙이죠. 자, 밑에 또 가분과 나분에 해당되는 사항일 때는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의 찬성을 통해서 결정을 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것도 보시고. 자, 이번 상이 또 간간히 시험에 잘 뜨죠. 종전주택관리업자의 계약기간 보통 3년입니다. 끝났습니다. 그럼 또 연장을 또 해야 됩니다. 이때 연장할 때 절차죠. 자, 연장을 보시면 종전업자와 이 결탁관계이든지 또 주민들 대표, 입주자 대표의 감사 또는 이사 또는 회장들과 연결 때문에 보통 수의계약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근데 수의계약을 하려고 할 때 보시면, 자, 요 파트도 이제 개정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죠. 자, 또 수의계약하는 방식은 먼저 처음부터 전체 입주자 등 10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주민 의견 청취를 해봅니다. 관리규약에 정한 방법 따르고 해본기가 10분의 1 이상의 서면으로 이의 제기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10분의 1이 반대하지 아니할 때, 근데 반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10분의 1 이상 훨씬 더 많이 반대를 실시합니다. 이럴 때 보시면 입대 구성원들의 3분의 2의 찬성을 통해서 연장 결정을 하고 나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파트가 지금 개정이 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파트는요, 개정이 확정이 딱 되어지면은 그 시행일자를 보고 나서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자, 3번 사항은 또 중요하죠. 자, 종전업자를 이 10분의 1 이상의 반대를 해도 종전업자 다시 입찰에 참가를 합니다. 보통은요. 그런데 아예 그 업자를 배제해서 우리 단지에 못 들어오게 하겠다라고 할 때는요, 과반수 이상의 서면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종전업자는 입찰 참가에 아예 배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 보시면요, 이 장기 수선 계획의 그 조정 주기가 보통 3년이죠.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의 이 계약 기간도 보통 3년, 여기에 주로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주택관리업자의 계약 기간은 장기 수선 기간의 조정 주기 3년, 여기에 주로 맞춰서 이렇게 이루어진다. 이렇게 체크를 해 주십시오. 자, 입대에서의 감사 역할은요, 계약 과정에 계약 쓸 때 입회는 사실 시간도 없고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입찰에는 원할 때 참관을 하도록 해야 된다.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해 두세요.
자, 그리고 이제 관로 5번 가보시면 관리 업무의 임기가 뜹니다. 밑에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될 때 이때부터 1개월 안에 각기 관리 업무를 임기하게 돼 있죠. 자, 사업주체가 이제 일단 기본적으로 관리 업무를 임기를 합니다. 언제냐? 자, 우리가 위탁 관리를 결정했다라고 입대에서 얘기가 딱 나왔습니다. 그러면 결정이 되었다는 그때부터 이제 주택관리업자 선정이 되었다는 통지받으면 1개월 내에 관리 업무를 임기합니다. 자, 또 위탁에서 자치로 바뀌었다랍니다. 그럼 자치관리기구가 구성이 딱 되어지면 역시 1개월 내에 임기합니다. 티거상은 이거죠. 티거상은 사업체가 임시로 관리하고 있는데 요구일로부터 3개월 되어도 관리 방법 결정에 통지가 없습니다. 또는요, 자치한다 해놓고 6개월 되어도 소장 선임을 안 해. 이럴 때 보시면은요, 우리 사업자가 직접 관리업자를 선정한 다음에 업무를 인계해버린다 라는 의미가 이게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뭐 딴 거는 3번 상을 좀 보시면 해당 관리 종료일까지 관리 업무가 임기가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1개월까지 시간 더 줘서 또 계속적으로 업무 임기합니다. 이 경우는 주로 현재 관리회사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관리회사, 현재 관리회사와 계약권이 있는데 불구하고도 이치에서 강제로 내보내려고 할 때 보시면 새롭게 맺은 그 관리회사에서 또 직원을 파견시켜가지고 중복되는 그 관리 주체 소장이 2명 있는 경우도 한 번씩 보면 있습니다. 제 처가 근무하는 곳에서도 한 달간 그렇게 했던 적이 있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죠. 이때 한 달 동안에 요 비용 문제가 또 크겠죠. 요 비용 문제는요, 현재 관리하고 있는 그 단지에서 이제 한 달 동안은 비용을 부담을 해야 된다 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고요. 관리 업무 인계할 때는 대표의 회장과 감사 1인 이상이 참관하여서 업무 인수인계를 하게 된다 라는 의미도 여기 포함됐으니까 이것도 체크를 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니까 공동관리와 구분관리네요. 이건 조금 더 다른 내용이죠. 그래서 이건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